네, 최성민의 빅시앗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기관의 눈입니다. 나스닥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오늘도 코스피가 2275포인트네요. 1.1%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또 나란히 영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악재는 무던하게 넘겨버리고 있고요. 8월도 또 달리는 말이 될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에 남아있는 현금을 더 옮겨야 될지 그런 답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조연주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명의가 여전한데도 시장 굳건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이미 코로나19 확산의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2차 팬데믹 우려가 있을 법도 했는데 다시 어저께 보니까 또 45,000으로 좀 줄어들고요. 좀 다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헛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는 이 배경, 갑자기 애플이 이틀 만에 15%가 상승하는 이런 배경,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 내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투자에 대한 돈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내 경기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주가가 이렇게 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시가총액 5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시총의 한 3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 우량주의 쏠림 현상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심하다라고 해서 컨센트레이션 마켓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부진한 항공주라든가 오일 아니면 다른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안 좋고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미국 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이 한국 그리고 일본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 우량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8월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12시 50분에 최성민의 빅샷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저께도 사실은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그래도 정점을 좀 치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거기다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서 사실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이런 콘텐츠, 어드바이스, 조언 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방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어저께도 나스닥이 엄청나게 강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주들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면 사실은 기술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포커스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순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가치주와 성장주, 기술주와 이제 전통 산업가의 그 괴리인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치주가 너무 싼 게 아니냐, 이제는 기술주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통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도 물론 10만 명, 9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진 않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포인트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망자 수가 3, 4월에 2,000명을 이제 고점으로 지금 1,000명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500명을 넘어서는 순간 이 코로나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 기술주는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물론 정부 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 예약률 그리고 미용실 방문자 수 아니면 뭐 영화관 예약률 이런 걸 보시면 3, 4월 달에 이제 굉장히 낮았다가 5월 조금 개선되다가 다시 6월부터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 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죽어가는 산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산업이 변화하고 구조가 변화한다라고 본다면은 이 스트럭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기술주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물론 불안하시고 뭐 가격에 대한 뭐 정당화를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에 돈의 힘이 몰릴 수 있는 곳은 기술주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요. 이제 우리 그 캐스터나 다른 앵커들이랑 좀 얘기하고 또 다른 뭐 애널리스트랑 좀 얘기를 하면서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뭐 건설주들이 오늘 잘 가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의 뭐 13만 원을 갖다가 공급한다라는 이런 이슈. 그다음에 뭐 현대차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뭐 수소차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오늘은 컨택트주를 좀 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사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미스리딩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거 뭐 며칠이나 가겠어? 예. 뭐 이거 지금 가치주, 건설주가 올라오는데 며칠이나 가겠어. 이게 무슨 예를 들자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1년 동안 상승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말을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1%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들이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8월 달에? 네, 일단 저희가 계속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나올 미국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이 주간 600달러씩 지급되는 부분이 200달러로 지금 축소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1200달러라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어느 정도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4차 코로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 나오기는 한다에 베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 정책이 한번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경기가 망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PMI 지표가 미국 같은 경우도 50을 넘었고 중국도 제조업 PMI가 50을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로만 봤을 땐 확장 국면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물론 예전보다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시장의 호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주식시장의 그 강세가 다소 불편하고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힘들긴 하지만 저희는 이 랠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은 8월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불편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지금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등등 주요 그 시장의 톱 10 시가총액들의 기업들을 보면 실적들이 꽤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좀 불편하고 밸류에이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보면은 뭐 PER이 한 13배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한 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딱 다시 과거를 딱 보면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13배인지 10배인지 아니면 뭐 거꾸로 뭐 17배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실적을 나오는 이 추이를 보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은 낮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2300에 대한 뭐 돌파 기대감은 확실히 유효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까?
네, 일단은 실적이 2분기가 저점이고 3, 4분기가 개선되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2,300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8월까지의 강세는 유효하다 보는데 저희가 변수로 좀 중장기적으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대선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네. 다만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추세가 훼손되는 정도는 아닌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00 돌파 무난하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보는데 종목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절대적인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고 절대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숫자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으면은 오히려 그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관 편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버블을 좀 용인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전략팀에서 사실은 조금 뭐 주변 친구들이랑 애널리스트 동료들이랑 얘기할 때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형주 중심의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커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랑 네이버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추천을 드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주인 LG화학 많이 올랐지만 뭐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IT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를 넘어서는 대형주로서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현대차보다 LG화학이 더 커지는 상황을 봤을 때 구조 자체가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결국에는 전통 산업 올드 이코노미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뉴 이코노미는 계속해서 부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드 이코노미 시총을 뉴 이코노미가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주도주로서 계속 IT 기술주들 대형주 중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9일에 첫 미국 대통령 디베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신재생 관련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9일이죠? 네, 9일 날. 9월 네, 맞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디베이트가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LG화학은 사실 이틀 동안 좀 오른 면이 있지만서도 사실은 뭐 한 1년도 안 되죠.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사실은 CATL을 넘어서는 전 세계 1등 배터리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은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신세정 에너지 쪽에서는 CS윈드 그렇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